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티브 우승녀입니다. 많이 좋아하시는 스피커죠. LS50 메타 KF LS50의 패시브 버전의 제일 진화된 버전이죠. 기록이나 이런 통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본 구매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2010년 이 부분 이후에 가장 많이 팔린 스피커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가격이 좀 만만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성능들이 끝없이 발견되는 재미가 있는 그런 스타일의 스피커 있죠. 막연하게 명성이 가져온,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에 좀 안 맞는 그런 스피커들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이 스피커는 상당히 버라이어티한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게 이 스피커의 어떤 인기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프로용이라고 표현이 맞는데 스튜디오에서 녹음용 모니터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버전은 그대로 무슨 뭘 이렇게 개조하거나 바뀌지 않은 채로 집에서도 음악을 듣는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 이 제품이 처음 출시된 이래 다양한 형태로 이 제품의 인기를 직감한 KEF가 혹은 그 이전에 이미 설정한 플랜에 따라서 계속 다양한 버전들이 출시됐다는 거,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그런 스피커가 됐습니다. KEF LS50 메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여러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이 제품은 2011년에 KEF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애니버서리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LS50이었고, 한쪽에서는 KEF의 애니버서리 버전의 역할을 했지만 앞에 타이틀 LS라고 붙인 이유는 저쪽에 BBC 모니터의 최신형이다, 거기에 뿌리를 둔 스피커라는 거를 은근히 암시를 하는 그런 제품명을 붙였다는 게 이 제품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인 거죠. 그 BBC 모니터들이 전부 LS로 시작하잖아요. 3/5, 5/9, 5/8 이런 것들에 뿌리를 둔 그런 스피커다 나는.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 회사였다, 이런 자부심을 아주 자랑스럽게 표방한 이런 제품이었습니다. 이 스피커는 보시다시피 작아요. 그래서 원래 스튜디오에서는 그 콘솔 위쪽에서 대역 한 개, 낮은 대역을 제외한 상위 대역을 모니터할 때 쓰는 그런 컴팩트 모니터로 쓰게 개발이 됐었고, 그 사이즈에 맞는 다양한 성능을 아주 의욕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표시가 좀 납니다. 디자인을 보면 트렌디한 스타일, 단순해 보이지만 앞을 이렇게 곡면으로 만들고, 하지만 복잡한 구성을 두질 않고 심플하게 만든, 하지만 구조적으로 동축형 유니큐 드라이버를 아주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패널, 그리고 그런 내부의 퍼포먼스를 구현할 수 있는 뒤쪽의 포트까지, 그 모든 것들이 디자인이 의미를 갖는 형태로 멋을 부리지 않은 채 심플한 거를 멋으로 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냈고요. 대단한 공기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견뎌내기 위한 메커니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 구조를 이렇게 보면 내부 브레이싱도 대단히 견고하고 여러 겹으로 된 이런 구조를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유니큐 드라이버는 KEF가 88년이죠. 처음 이 개념을 스피커에 도입한 이래 12세대까지 그냥 그 한 스피커의 드라이버를 이렇게 12세대까지 쭉 진화시키는 경우는 아마 다른 스피커에서는 사례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12세대 버전의 유니큐, 이 KEF 고유의 동축 드라이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투웨이의 작은 체구에서 소리 자체도 정확하게 내야 되지만 대역 한계를 극복한 어떤 다이나믹스의 재미를 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한 한 최대한 넣었어요. 그래서 이 스피커 대역은 47Hz에서 44kHz까지가 주파수에 반응하는 대역인데, 대역을 의식할 수 없는 다이나믹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구현하려고 만든 게 이제 CFD하고 CALD라는 두 가지 설계가 이제 양대 축인데, CFD는 컴퓨터로 측정한 이 다이나믹스의 양을 계산해낸 거예요. 그만큼의 다이나믹스가 나오게 만든, 그렇게 측정해서 설계한 음압이 걸리는 그런 다이나믹스, 이게 한쪽. 그 다음에 CLD는 Constrained Layer Damping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정제된 댐핑, 한꺼번에 쏟아지거나 이렇게 압축만 해서 내는 댐핑이 아니라 정제돼서 이렇게 체계를 갖춘 그런 댐핑을 주는, 잘 통제돼서 정확성을 추구하는 그런 공기압과 호쾌함을 줄 만큼의 다이나믹스, 이 두 개가 함수 관계처럼 딱 맞물려 있는 CLD와 CFD, 이 제품을 설명하는 중요한 그런 단어들이라 한번 다시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LS50 메타가 들려주는 소리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일단 소리의 타이밍이 정확히 맞는다는 거, 작은 바디의 장점, 그 다음에 동축형 유닛의 장점, 소위 위상을 일치시켜서 생겨나는, 그 막연히 각 대역별로 정확히 똑같이 오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일치돼서 생겨나는 공간과 다이나믹스, 해상도, 그 위상일치가 미치는 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거를 달성했다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스피커 컴팩트에 생기는 장점 중에 제일 큰 게 역시 음상, 그러니까 이미징과 뒤에 사운드 스테이지가 그러니까 스피커 자체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뒤에 굉장히 입체적으로 앞뒤의 그 레이어링도 그렇지만 좌우의 펼침, 그 다음에 사람의 위치와 사이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느끼기에 뭐 이상적인 그런 사이즈가 됩니다. 이보다 더 작게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LXX가 있지만 걔는 얘랑 좀 모니터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서로 다릅니다. 컨셉이 좀 다른. 그냥 이거의 그냥 미니어처 버전이 아니라 컴팩트 버전이 아니라 서로 좀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게 설계되어 있고 LS50은 LS50부터 한 뭐 S50, LS50 메타, WW2 이 50 시리즈들은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모니터와 같은 어떤 정확성을 추구한다는 거 이게 좀 다른 여러 캐프의 시리즈와 좀 다른 LS50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LS50 메타를 재밌게도 2개도 아닌 3개의 앰프로 좀 시청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늘 이런 컨셉을 얘기할 때 말씀드리듯이 드라이브를 하는 3개 앰프의 특성도 잘 나타나지만 LS50 메타의 어떤 스타일도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앰프가 엔트리로 올라온 게 이쪽부터 보면 T+A의 칼라 CDR,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이러스의 i9XR, 그리고 맨 저쪽에 있는 역시 또 가장 많이 팔린 앰프 중에 하나인 NAD, 나드 M33 이렇게 세 시스템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 앰프는 브랜드가 다르기도 하지만 각자 많이 달라요. 성향도 다르지만 컨셉도 좀 다릅니다. 일단 이 T+A의 칼라 CDR은 라이프스타일 제품이라고 해야 되는데 T+A 워낙 이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라이프스타일로 편성한 그런 제품이라서 제품명 자체가 스트리밍 CD 리시버예요. 이 말에 이 제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CD 플레이가 됩니다. 스트리밍이 기본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CD뿐만 아니라 포노단도 MMMC를 둘 다 지원하는 포노단도 있어요. 그리고 룬 레디 인증을 받은 그런 앰프이고요. 사이러스 i9XR 많이 또 소개한 제품이죠. 사이러스 고유의 철학대로 출력을 하는 앰프에 스트리밍 기기나 이런 걸 복합시키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여러 개로 스택을 쌓거나 여러 제품을 똑같은 사이즈로 만든 그렇게 집합을 하는 게 사이러스의 우리 스타일이다. i9XR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DSP단과 DAC를 갖추고 있어요. DAC 해상도도 32비트에 384kHz까지 재생을 하고요. 7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필터가 들어있어요. 자사 전용 PSU XR 파워 서플라이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룬 레디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것도 자사 스트림 XR 같은 플레이어를 붙이면 고해상도 파일을 스트리밍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그런 DAC도 장착하고 있습니다. NAD M33은 D클래스 증폭단을 출력단으로 하는 그런 앰프죠. 퓨리파이 아이겐탁트를 처음 장착한 퓨리파이 아이겐탁트를 크게 알린 공신이 되는 그런 제품이었죠. 전능한 성능들을 많이 탑재했습니다. 뭐 입출력단에 우리가 아는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특히 램보르 그룹 산하의 인프라를 살려서 블루 OS 스트리밍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어서 M33의 제품명 자체가 블루 OS 스트리밍 앰프라고 자사에선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블루 OS 스트리밍 자체가 굉장히 강조된 인티 앰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의 큰 가치는 굉장히 뛰어난 드라이브, 퓨리파이 아이겐탁트를 기반으로 하는 빠르고 정확하고 드라이브 능력이 뛰어난 그런 앰프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이즈 레벨이 굉장히 낮다는 것도 다른 앰프들하고 차별화되는 이 제품을 처음 출시했을 때는 일반 하이파이 팬들이 호응했던 부분이었어요. 굉장히 정숙하고 안정된 재생을 하는 시스템. 그래서 일체화된 어떤 상당히 일체감을 잘 갖춘 마스터 시리즈로 편성을 한 그런 아주 극강의 앰프였습니다. 출력과 가격을 한꺼번에 비교해드리자면 T+A 칼라는 100W 출력인데 4옴 기준이에요. 그래서 8옴 기준으로 하면은 최대 50W 정도의 출력이 되는 그런 앰프. 사이러스는 특이하게 6옴 기준으로 측정을 하죠. 91W. 그래서 8옴 기준으로 하면 약 70W 정도가 되는 70W 정도가 되는 그런 출력을 내는 앰프고 NID M33은 200W 출력을 내는 그런 앰프입니다. 들어보시면 이제 출력 수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같이 알 수 있는 그런 또 재밌는 구성이고 가격 구성은 또 조금 다릅니다. T+A 칼라는 CD 플레이어 기능도 있지만 T+A 제품의 이 또 완성도 같은 거를 따져서 또 LED도 막 들어오잖아요. 얘는 900만 원대 제품이고 사이러스 XR이 그렇게 따지면 제일 싸죠. 700만 원이 채 안 돼요. 600만 원대 후반 이 정도 제품이고 M33이 가격이 올라서 이제 700만 원대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소비자가고 실제 판매 가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역전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 가격이.
여하튼 이렇게 서로 등급이 어느 게 더 위냐 아래냐 하고 좀 구분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새 제품, 그리고 지금 이제 음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새 제품을 케프 LS50 메타로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LS50 메타라는 스피커의 재미라면 뭐 성능이고 뭐 이런 건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음악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이 스피커의 재미는 뭐냐면 작은 게 뭔가 바뀌었는데 그걸 내가 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스탠드를 내가 더 좋은 걸로 바꿨어. 혹은 이거를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고 들었어. 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크기다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뭐 자세하게까지 알려주는 스피커들은 많지 않은데 LS50 메타는 소상히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알려줍니다. 케이블을 바꿨어요. 스피커 케이블을 바꿨다. 새로 랜선을 하나 바꿨다. 이런 거를 일단 좀 더 들어보면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텐데 뭔가 변화됐다는 걸 일단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 앰프가 바뀐 상황은 얼마나 또 재밌게 나타나겠어요. 일단 녹음으로 느끼셨겠지만 제가 들은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LS50로 들으니까 또 간극이 좀 더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간극의 차이가 크게 보인다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T+A의 칼라 CDR은 다른 상위의 HV 라인업이나 R이나 E나 200 시리즈나 이런 앰프하고는 또 틀려요. 소리가 기본적으로 라이프스타일 쪽에 맞춰진 것 같아요. 굉장히 듣기 좋고 보드라운 소리가 납니다. 원래 T+A의 소리 자체는 매끄럽고 유연한 걸 추구하고 거기에 상위로 갈수록 순도가 높아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각 라인업이. 근데 칼라쯤이 되면 음악을 즐기는 되게 음악이 듣기 좋게 들리는 뭐 표현하자면 그런 소리를 내주는 그게 제가 아는 R이나 E나 HV하고 조금 다른 그런 T+A의 소리를 들려주는 바로 칼라의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들은 T+A 시리즈 중에 가장 이쁜 소리를 내는 앰프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이러스의 이 인티 앰프의 플래그십인 i9XR은 스피커를 반듯하게 통제를 잘하는 사이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난 드라이브를 갖춘 앰프인데 그렇다고 소리를 냉정하고 듣는 재미마저 사라지게 하는 매몰찬 소리를 내는 그런 앰프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소리를 일단 통제해 놓고 뒤쪽을 살짝 매끄럽게 라운딩지게 하는 그런 마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들려지면 일단 그 스피커는 좋은 스피커이고 일단 그런 걸 들을 만한 정도의 해상도를 갖춘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9XR은 단정하되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음악성이라는 말을 등장시키는데 스피커를 잘 통제하고 있지만 음악을 듣는 즐거움을 잊지 않는 딱 그만큼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살짝 하모닉스도 만들 줄 알고 날카롭거나 거칠지 않고 모서리 마감을 살짝 부딪혀도 아프지 않게 마감을 한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M33은 그에 비하면 스피커 자체를 단호하게 드라이브하고 빠르게 마무리를 합니다. 저왜곡, 저노이즈 설계 이게 강력한 드라이브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음원에 있는 그런 어떤 미세한 부분들을 다 들려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스피커를 조합을 하느냐는 이제 소비자의 몫이지만 음원에 있는 정보를 마치 모니터처럼 다 들려주는 그대로 노출시키는 그런 장점을 가진 앰프가 M33입니다. 그리고 M33 하면 뛰어난 인터페이스, 굉장히 광활한 인터페이스, 포너단부터 스트리밍 시스템과 스트리밍 앱 그런 걸 일체화시켜 놔서 생기는 그런 종합적인 장점이 훨씬 큰 그런 제품으로 유명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들었던 101 이스트바운드 같은 곡을 들어보면 각자의 뉘앙스가 다르고 이게 어느 게 제일 낫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할 정도로 각자의 장점이 있어요. 다이나믹스를 보면 출력이 높은 M33이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M33은 마무리를 아주 깔끔하게 딱 마무리를 시키고 그 음원에 있는 걸 그냥 적나라하게 다 노출시키기 때문에 어떤 노이즈 같은 것도 심지어 보일 듯한 그런 상황을 만든다고 한다면 사이러스 i9XR은 다이나믹스를 즐길 만 잘 통제되어 있어요. 이렇게 막 번지거나 음이 멈춘 이후에 이렇게 울려나는 공진 같은 걸 만들어내는 그런 틈새도 없고 아주 잘 통제되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음의 마감을 살짝 매끄럽게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잘 정돈이 되어 있는 베이스 다이나믹을 들려주지만 날카로워지거나 뭔가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없습니다. 뭔가 그래도 포근한 느낌이 나는 그런 다이나믹스. 이게 사이러스 i9XR의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칼라 CDR로 들어본 101 이스트바운드는 역동적인 부분은 사이러스 i9XR이나 NAD M33에 비해서는 조금 파워 핸들링은 떨어지는 듯 하지만 이 곡 특유의 어떤 뉘앙스나 색채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도취적인 느낌은 가장 듣기 좋습니다. 오히려 이 곡을 처음 듣는 분한테는 이 곡 듣기 좋다 이런 느낌을 주기에는 칼라가 가장 우수하지 않았나. 각자 장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소리냐 듣기 좋은 소리냐 이런 걸 놓고
시청자의 선호도가 서로 갈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곡이었고요. 두 번째 들은 그 들리브의 라크메죠. 캐서린 젠킨스와 키리다 카나가 부르는 듀엣 곡이죠. 이 곡의 느낌은 또 많이 다르죠. 또 새 앰프가 더 다릅니다. 이 곡에서도 T 플러스 A 칼라는 가장 이쁜 소리를 들려줍니다. 아주 화창한 봄날, 꽃도 색깔이 뚜렷뚜렷하고 빨갛고 노랗고 파란 이런 꽃들의 색깔 변화가 아주 뚜렷뚜렷한 콘트라스트를 지는 그런 어떤 봄날의 노래를 하고 있는, 하지만 스피커 자체가 LS50 메타가 되다 보니까 소리 자체가 섬세하면서도 이쁘게 표현하는 그런 느낌을 있는 대로 투과시켜서 그렇게 들려주는 그런 칼라 CDR의 소리가 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이러스 i9XR로 고체 이중창을 들어보면 역시 i9XR이 그렇게 셋을 놓고 보니까 이 곡의 어떤 표준 같은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 두 가수의 음색도 서로 다르게 대역과 음성이 다른 요 키리다 카나와 캐서린 젠킨스의 목소리를 서로 잘 대비하면서 레이어가 지는 이런 부분들, LS50 메타가 이 둘의 위치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아주 얇은 종이장이 이렇게 서로 마주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절묘하게 연출을 하는 그런 역할은 스피커가 하고 있지만, 그 둘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과 무대를 이렇게 연출해서 무대의 장면과 두 사람의 어떤 사이즈와 이동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몸을 동작하는 이런 것까지 보여주는 건 역시 i9XR이 만들어내는, 스피커를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듣기도 좋지만 칼라에 비하면 LS50 메타를 좀 더 잘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칼라가 좀 더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는 긴장을 뺀 소리라고 한다면 사이러스 i9XR은 여기선 좀 조용히 해야 되고 큰 소리로 얘기할 땐 여기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세요 라고 병아리 떼를 몰고 가는 선생님처럼 그런 통제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게 i9XR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치 이 곡의 모든 걸 다 보여주려고 하는 게 역시 NAD M33이에요. 꽃의 노래를 부르지만 꽃 사이에 벌도 보이고 꽃이 흔들리는 서로 다른 속도로 그리고 다른 구간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까지 낱낱이 다 보여주려는 게 NAD M33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보컬이 움직이는, 요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도 뭔가 스텝이 엉키는 것도 실수하면 다 보일 듯한 느낌, 역시 아름다운 곡을 표현하고 있는 두 음성, 이 두 소프라노의 음성이 아주 잘 배합이 돼서 들려주는, 음이 이렇게 입에서 떨어져서 나와서 사라지는 그 잔향까지 그런 것들 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런 쪽이 NAD M33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M33이 이 곡이 원래 표현하고자 했던 어떤 아름다움을 놓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음원에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준다는 의미로서의, 원래 이 곡이 이 가수 둘이 표현하려는 그 뒤에 반주,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아티스트와 녹음한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아름다움은 낱낱이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LS50 메타를 통해서 각각의 서로 스타일이 오랜 동안 굳어져 있는, 서로 완전히 다른, 이렇게 해서 서로 브랜드가 그냥 들었을 땐 몰랐는데 이 각사의 또 브랜드가 있고 그 브랜드 내에서도 서로 또 등급이 다른 이런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LS50 메타를 통해서 들어본 세 브랜드, T 플러스 A, 사이러스, NAD, 이 각사를 대표하는 그런 앰프들의 소리를, 또 각자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른 그런 소리들을 제대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여러 곡을 들어보면 좀 더 재밌는, 좀 더 분명하게 그 극명한 차이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지만, 뭐 일단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 정도다. 그래서 이 정도 두 곡으로만도 아마 많은 부분들이 좀 느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자세한 것들은 와서 직접 들어보시는 게 역시 저보다 정확하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캐프 LS50 메타로 T 플러스 A와 사이러스와 NAD 각사의 제품들을 하나씩 들어봤습니다. 두 대를 하려다가 세 대를 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네요. 여하튼 영상에서 잘 느껴지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